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자, 다음 주제 한번 가보죠. 예, 예. ELS 얘기인데 네네네. ELS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지만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ELS라는 이 상품 자체 소개를 좀 해주시죠. 투자하신 분들도 잘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요? 예, 예. 주식 연계증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ELS를 우리말로 풀면 그렇죠. 쉽게 설명하면 특정한 주식이나 주식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예. 지수와 연계돼서 수익이 결정되는 거예요. 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어떤 거냐면은 예. 어떤 특정한 주식, 코스피면 코스피 같은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주식이 1년에서 3년까지 기간 동안에 어떤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4%에서 8%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. 어떤 범위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바닥과 범위 내에서 천장이 예, 예. 있는 거군요. 예, 예. 보통은 근데 뭐 어떤 한 40% 정도 내지는 50%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은 보통은 원금 손실 구간. 그때부터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거죠. 왠지 옛날에 그 키코가 생각이 듭니다. 키코랑은 약간 좀 비슷한 냄새도 나지만은 사실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키코는 좀 매도 포지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거는 키코만큼은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예, 그때 예. 하도 충격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생각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상품인데 네네네. 일테면은 그 어떤 밑에 하단으로 정해놓은 그걸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렇죠. 손실은 나지 않는데 그 하단은 대략 한 40~50% 정도 그렇죠. 손실이 났을 때,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거다. 그렇죠. 근데 예, 예.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양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올 1분기 기준으로 48조 원어치나 팔렸어요. 1분기에만요? 예, 이게 사상 최대로 팔린 겁니다. 이게 원래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? 그럼 뭐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이상 무한대가 되겠죠. 예, 보통 뭐 증권사 공모로 해서도 팔리고 그다음에 예금의 신탁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금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은행 측에서 이제 권유를 했겠죠. 이런 뭐 중위험 어떻게 보면 중수익에 좋은 상품이 있다. 이게 뭐 절반 이하로 폭락하지만 않으면 뭐 반토막 나지만 않으면은 연 한 4에서 8%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예. 좀 뭐 생각을 해봐라라고 고객들한테 권유를 했겠죠. 아까 설명하실 예. 때 ELS가 이제 기준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인덱스, 그렇죠. 지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를 가지고 한다 했을 때 예. 코스피가 절반까지 떨어지고 50%까지 폭락하지 않으면 그렇죠.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. 수익이 어떤 난다. 기간 내에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투자분들은 그렇죠. 에이, 설마 코스피가 50%까지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영업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시면 그래 수익이 또 몇 %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그 쉽게 얘기해서 한 주가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2,000이라고 보면은 그게 한 1,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이게 뭐 자기가 한 1년, 3년 기간 내에 그렇게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은 뭐 좋은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몇 배의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맞아요. 사람들은 혹하게 돼 있죠. 요즘 또 저금리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콩 H지수 얘기를 많이들 맞습니다. 해서 왜 ELS라는 이 상품을 얘기를 하면서 홍콩 H지수가 이렇게 등장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해지네요. 이게 사실은 그 ELS 증권 중에 제일 많은 어떤 그 기초자산이라고 그러죠. 그게 한 게 바로 H지수.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되는 그렇죠. 뭐 코스피 같은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입니다.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몇 개 주요 중국 기업을 가지고 지수화한 거고요. 그다음에 유로스탁스 50이라고 있어요. 유럽 주식들. 그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 5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 이거에 한 10개 정도, ELS 10개 정도를 팔았다 그러면 7개, 8개가 이 지수 인덱스에 연계가 돼 있는 상품들입니다.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준이 되는 지수라면은 그게 적어도 40~50%까지 폭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파는 걸 거 아닙니까? 당연히 그렇겠죠. 근데 H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, 그러면? 그러니까 보통 2015년 말에도 홍콩 H지수가 폭락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.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증권사 내부에서는 자율 협약을 맺었어요. 이 H지수에 포함된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ELS 상품은 되도록이면 좀 팔지 말자라고 했는데 위험하니까.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때 폭락하고 나서 그 중국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.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일단 풀어버린 건데 이번에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만 H지수가 30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
그러면 많이 떨어졌네요. 엄청나게 이미? 많이 떨어진 거죠.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.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은. 그 홍콩 HCS 연계된 상품이 한 50% 정도니까. 50%를 갖다 손실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20% 정도는 아직까지 더 떨어질 여유가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의 내일은 누구도 모릅니다. 맞습니다. 내일에 뭐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거고 내일 당장 반 토막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. 따라서 이런 위험한 어떤 상품들을 갖다가 사간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은행에서 판 것들, 은행 신탁 상품을 해가지고 판 것들 중에서는 30%가 신규 투자자들이고 나머지 40%는 60대 이상이 이 제품을 사간 거예요. 예. 무슨 말이냐면 신규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가 뭔지 얼마나 알겠어요, 정확하게. 이거 굉장히 복잡한 상품입니다. 그렇죠. 60대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든 어르신분들도 이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샀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.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주목하고 있니 그래서 이게 불안전 판매가 된 건 아니냐 하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. 근데 대부분 네네. 저도 예전에 뭐 펀드 가입할 때 보면은 뭐 이것저것 사인하라는 거가 많았거든요. 그렇죠. 엄청나게 사인을 많이 하죠. 그럼 이 ELS 상품을 팔았던 은행이 됐든 어디든 현장에서도 아마 그 영업사원들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. 네, 그렇겠죠. 자, 아버님 사인하시고요. 예. 사인하시고요. 그래요. 하면서 다 사인했을 건데 네네네. 이거를 불안전 판매라는 걸 감독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. 네. 이게 불안전 판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워닝 사인, 즉 경고 등을 갖다 반짝반짝 울리는 거에 불과한 거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킹 구간,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그 손실을 갖다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.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60세 이상 신규 투자자분들의 상당수가 30-40%가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돈들일 텐데요. 손실이 나면 안 되는 돈들일 텐데요. 그렇죠. 근데 걱정스럽네요. 이게 원금 보장형 상품도 물론 있습니다. 근데 그건 한 9% 정도 판매에 불과한 거고요. 이렇게 원금이 손실을 나는 상품들이 91%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은행이라든지 증권사가 자신들 수수료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순진한 그리고 잘 이 상품에서 모르는 투자자들을 갖다 현혹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봤던 게 지금 일종의 이제 경고 시그널을 이제 그렇죠. 경보를 발령한 거다 감독당국에서 그러니까 조심해라. 그럼 적어도 지금 ELS 상품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.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뭐 1분기에만 28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? 48조 원입니다. 그러니까 근 50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뺄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해지하게 되면 뭐 해지 위약금이라든지 뭐 등등등등이 들어가는 거니까. 대신 제가 항상 주의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고수익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.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후순위 채권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지 않습니까? 그것도 나이든 노인 분들이 그냥 은행원들 증권사 말만 믿고서. 그러니까 은행원들이라든지 증권사 관계에 영업하시는 분들만만 무조건 믿지를 말고 수익을 조금 더 준다는 상품에 이렇게 쉽게 눈을 돌리면 안 될 거고요. 정말 지키고 싶은 돈이라면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먼저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맡긴다라는 건데 믿고 맡긴다라는 건데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원금 100% 보장은 좀 아닌 상품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 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는 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요즘처럼 저금리인 상태에서 소득도 뭐 딱히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고요.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금 넣어봤자 뭐 금리 뭐 2%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은행이 됐든 증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뭐 정기예금의 뭐 서너 배 정도의 뭐 7-8% 이상의 뭐 저 수익이 보장될 수도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을 분이 사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좀 확 와닿을 수 있는 뭔가 좀 팁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상품은 일단은 피하셔야 돼요. 설명이 길어지는 상품을 피해야 되겠군요. 길어지는 상품. 사실은 주가와 연가 연계증권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H지수지 이걸 갖다가 두 개 지수를 엮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든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. 그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리스크 해지 차원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이 아주 복잡한 상품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라. 이거 하나는
뭐 중위험, 중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느냐. 만약에 진짜로 중요한 돈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수익이 높은 상품은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리스크가 있다. 그 리스크를 내가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일단 먼저 자신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가령 뭐 몇 퍼센트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예.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예.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의 이제 돈을 이제 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좀 짤 때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품과 뭐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만큼 수익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품과 이런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까요? 보통은 한 7대3에서 8대2 정도밖에는 얘기하고 안전한 상품에 7, 8을 둬야 되는 거고요. 나머지 뭐 20% 정도를 갖다가 약간 위험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위험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거기 손실이 나더라도 나중에 최소한 원금 손실은 안 나는 뭐 이런 정도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ELS 상품이 뭐 엄청난 손해, 무한대의 손실을 발생하는 상품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도 손실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소중한 돈이 원금 손실이 난다. 이자는 고사하고. 이거는 엄청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ELS 상품 같은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들어서 손실이 났을 경우 그거를 은행이나 뭐 그 판매사에서 뭐 보상해주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? 아니 당연히 없죠. 그러니까요. 그게 뭐 불완전 계약이다라는 걸 갖다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사실은 그거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손해를 갖다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불완전 판매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적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이게 우리가 사실 말이야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금융 전문가라도 사실 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점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영업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할 때는 리스크도 그만큼 높은 거라는 걸 꼭 유념을 하시고 요즘에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익률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우리 윤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평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